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정차역에서 빠진 광주역 주변 상권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파죽의 유연승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투타에 완벽한 조화를 선보이며 강한 호랑이 군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광주는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MT 과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전한 MT 문화 조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KTX 정차역이 송정역으로 이론화되면서 예상대로 광주역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장 상인들이 못 살겠다며 광주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시와 코레일은 느긋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KTX가 더 이상 서지 않는 광주역. 한산한 대합실을 보는 상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지금 알바도 지금 나오지 말아야 했다니까요. 우리도 생계 유지가 아직 안 됐는데. 광주역 안에 입주한 7개 매장 중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2개 매장이 벌써 철수했습니다. 인건비고 뭐고 적자 나는 판에 오래 붙들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호남고속철 개통 때 예상됐던 광주역의 이용객 급감은 첫날부터 확인됐습니다. 광주역에서 KTX가 서지 않았던 첫날, 송정역은 하루 승하차 인원이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 3,000명 늘어서 10,000명에 육박한 반면 광주역은 700명대로 77%나 급감했습니다. 송정역으로 KTX가 옮겨가면서 광주역을 드나드는 열차와 사람이 모두 줄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대로 광주역을 방치할 것이냐며 광주시와 코레일이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갈 곳이 없다. 아우성이죠. 이것을 그대로 외면하고 있으면 광주시 무책임이 극치입니다, 이게. 광주시는 상인들과 구도심 주민들 여론을 존중한다면서도 광주역의 활용 방안은 땅의 소유권자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역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 용역의 나오면 그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코레일이나 정부에 정식적인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역 20만 제곱미터 부지의 공시지가는 712억 원입니다. 땅의 54%를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며 광주시가 논의해 온다면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역을 지금처럼 놔둘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또 폐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개통 첫날부터 잇따른 호남 고속철 각종 장애와 관련해서 코레일이 사과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코레일은 개통 초기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 간 문제와 제작 결함 등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었다며 경부선 개통 때도 초기에는 많은 장애가 발생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고속철에서는 열차 워셔의 커버가 열려 청테이프를 붙여 운행하는가 하면 전 차선의 단전으로 4개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는 등 개통 이후 지금껏 3차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9일 4.29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 서구 을 후보들이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며 정승 후보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난 주말 이정현, 김을동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의원 등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심판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 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있고 지난 주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야권과 광주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의 조남일 후보도 지역 일꾼론과 대한정당 건설 등을 내세우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고 다소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강한 바람이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또 비구름 뒤로 황사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일부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계속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에너지 소비 도시인 광주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청정에너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한전이 구상하고 있는 에너지밸리가 완성되면 광주는 명실공히 에너지 선도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생산되는 전기는 시간당 6.8메가와트로 연간 2,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국내 하수처리장 태양광 가운데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는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온실가스로는 5,200톤 정도의 CO2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고 소나무로 치면 76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평균 16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육묘장에서는 보일러 가동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디메틸 에테르가스 실증 설비가 준공됐습니다. 이곳에서의 실증 분석을 통해 디메틸 에테르가스가 향후 자동차 연료나 가정용으로 보급되면 광주는 청정에너지의 거점 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 환경 오염이나 CO2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연료보다 타 연료보다 더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좋고 에너지도시 광주 구축은 앞으로 한층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내년 말까지 8만 3천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4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광주에 들어섭니다. 또 에너지밸리 1호 기업 유치에 성공한 한전이 500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주는 혁신도시와 더불어 에너지 선도도시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의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설립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할 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올해 실시 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 등을 시작해 오는 2017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야생동물보건연구원 설립으로 야생동물의 질병 대응력 향상과 함께 생태계 안정성 확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 남구 아파트 근처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특별 교부금이 배정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환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남구 아파트 근처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별 교부금 1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파손된 옹벽을 복구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데 쓰일 예정이고 추가 복구비도 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옹벽 붕괴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 작업을 추진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사고 원인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무 소각장 폐쇄가 추진 중인 가운데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재작년 말부터 환경상 영향조사를 한 결과 상무 소각장 주변 미세먼지와 부유먼지 등이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소각장 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폐쇄 후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교육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대학생들이 새로 개통된 호남 고속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특성화된 대학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서울에 살면서도 광주까지 오가는 고생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1시간 이상 앞당겼습니다.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93분 만에 학교를 올 수 있어서 자주 집에도 갈 수 있고 가족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부터 대학교 입학생이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X 개통으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호남대는
재학생의 1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점을 고려해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수도권 신입생 모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철 개통에 맞추어서 교육 후 전국화를 선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입시 학원들도 학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명 학원과 강사를 찾아서 학생들이 KTX를 타고 서울 학원가로 가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원들은 EBS 강사 등 유명 강사진을 발빠르게 초빙해서 이 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KTX 개통으로 인하여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광주로 출장 강의를 올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광주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KTX 개통이 지역의 풍속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 역시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PCU 최고 의결기구인 감독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선수촌과 등록, 출입국 등 19개 기능 분야와 경기장과 선수촌 등 시설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각국 대표단장 사전회의가 열려 경기장과 훈련장, 선수촌을 둘러본 뒤 축구와 야구, 핸드볼 등 단체 6개 종목의 대진표 추첨이 실시됩니다. 광주 하계 유대회와 국제 디자인 총회 등 올해 치러지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광주시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4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거리는 상가나 건물주가 5%만 부담하면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해주기로 했고, 올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16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막내 구단 KT에게 3연전 전승을 가져오며 개막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팬들도 신바람 나는 시즌 초반입니다. 개막 6연승, 2003년 개막 8연승을 마지막으로 12년 만입니다. 6연승의 힘은 강해진 마운드에서 나왔습니다. 6승 중 4승이 선발승, 스틴슨, 양현종, 험버, 그리고 신인 문경찬까지 차례로 1승씩 챙겼습니다. 네 투수의 실점을 모두 합쳐도 단 2점에 그칩니다. 중심 타선의 파괴력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최혜섭 선수가 부활을 알리며 멀티 홈런을 포함해 3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고, 캡틴 이범호 선수도 11번째 말로 홈런으로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주자 3루, 실점 위기에 있던 문경찬이 삼진으로 타자를 돌려세웁니다. 대졸 신인 문경찬의 만점 데뷔전, 5와 3분의 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6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기아에 입단한 문경찬 선수는 지난해 대학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96을 기록했고, 지난 시범 경기에서도 3번 출전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하며 일찍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문경찬 선수는 두둑한 배짱과 자신감으로 공격적인 피칭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병사를 유도하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까지 선보였습니다. 광주FC가 울산에 0대2로 패하며 무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광주는 전반 불운의 자책골로 실점한 뒤 후반 맹공격을 몰아쳤지만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울산 김신욱에게 헤딩골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종호 선수가 후반 28분 결승골을 넣어 인천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남 드래곤즈는 이날 승리로 1승 3무를 기록해 5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MT를 떠났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술을 마신 뒤 리조트에 머물던 여대생이 5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모대학교 3학년 21살 고모 씨가 리조트 5층 난간에서 떨어진 것은 어제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고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같은 학교 동아리 모임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고 씨는 혼자 방에 들여보내졌다가 다시 나오기 위해 베란다 난간을 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장 넘게 이제 집에 가난다고 막 가방 열고 온 것이죠. 밤에 새벽인지 참아야 하고 방에 넣는 거야. 뭐 야구 아침에 뭐꾹 소리 나더라고요. 학교 측은 이번 MT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고 단과대 개별 동아리 모임이어서 행사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1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동아리 모임에는 지도교수나 직원들이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신고는 과정이 있었는지, 지도교사나 인솔교사, 안전요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여대생이 술을 마시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각 대학들이 건전한 MT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MT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주 사망 사고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나노바이오 연구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주 후반에 이재희 전 원장을 소환합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원장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밝혀 일정 조율을 걸쳐 이번 주 후반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명절 선물 비용 수천만 원을 연구원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는 등 속칭 가장거래 수법으로 연구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 많은 봄철을 맞아 야생 진드기를 매개로 질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져 축산업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숲과 들판 등에 주로 서식하는 작은 소 참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해져 축산업 종사자들이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릴 경우 고열과 구토 등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고 야외 작업을 할 때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PC방에 손님으로 가정에 들어간 뒤 수천만 원대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2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컴퓨터 본체에서 16만 원 상당의 메모리 카드를 훔쳐 달아나는 등 125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컴퓨터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PC 만등키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대형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특별경비수역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목포와 통영연안 해역 일부를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경은 조류가 세고 선박 통행이 많은 가사도 인근 해역을 목포 특별경비수역으로 정하고 500톤 이상 1,500톤급 미만 중대형 경비함정 2척을 배치해 해상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원들의 복무 관리를 위해서 지문 인식기를 대부분 설치한 반면 일선 학교들은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학교는 89곳으로 설치율이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광주시청과 사업소, 광주경찰청 등은 지문 인식기 설치율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지문 인식기 설치율이 낮은 것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교직원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겨울 전남 지역 동계 훈련지에 연인원 77만 명이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을 찾은 동계 전지훈련팀은 2,931개 팀, 연인원 77만 4천여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만 명 늘어난 것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78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해남, 순천, 광양, 목포 등 5개 시군이 전체 58%를 차지했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보관됐던 고 정병욱 교수의 가옥 일원의 문학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가옥 소유주와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윤동주 시인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은밀히 숨겨졌던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고 정병욱 교수의 고향집입니다. 1925년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이 가옥은 그 역사적,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등록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동서통합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해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 일원에 대한 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또 책도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기본 계획을 하고 있으나만 구체적인 연면적은 나오지 않지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인근에 있는 그 우리 문학관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시인 윤동주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학관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유고 보존가옥과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면서 광양시의 매입 계획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자가 이제 화엄제평가를 선임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가정사로 자기 내부적인 가정의 사로 아마 부르겠죠. 29살로 짧은 생애를 마쳐야 했던 민족시인 윤동주. 서거 70주기를 맞은 올해 민족시인 윤동주를 기리기 위한 선양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발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곳들은 광주 무등산과 국선 섬진강 기차마을, 여수 향일암과 여수 오동도, 보성 녹차밭과 해남 땅끝 관광지, 신안 증도와 담양 중록원, 순천만 생태공원과 순천 나간읍성 등 10곳입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 2012년 100선 선정 당시 네티즌 별점 투표와 지자체 경쟁 과열들이 문제가 되자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해 보완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배족합니다. 학계와 예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소통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정과 내용을 논의하고 광주 비엔날레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을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년 예비 창업과 공모 결과 접수된 80건의 아이템 가운데 선정된 30건은 인디문화 공연 브랜드 등 문화 분야 10건, 스마트워치용 디자인 밴드 등 IT 분야 10건 등입니다. 선발된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자금과 컨설팅,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비 창업 보육센터에 1년간 무상 입주 혜택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구름 많고 다소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남해안에 5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또 비구름 뒤로 황사먼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일부가 내려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12도, 담양도 12도, 여수는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평년을 3, 4도가량 밑돌겠고 찬바람이 다소 불어오겠는데요. 광주와 나주가 15도, 장흥 16도, 여수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밤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중반부터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